자,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은 어느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냐면, 자, 지난 시간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였어요. 근데 샤를의 법칙은 여기에서는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와 부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자, 절대 온도라고 표현해도 맞는데 절대 온도는 온도라고 바꾸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온도는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지만 절대 온도라고 써 있는 거는 온도로 바꿔주면 틀려. 자,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요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비례는 나눈 값이 일정하지, 비례는.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는 일정하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샤를의 법칙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역시 자, 저 식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V1은 처음 부피, T1은 처음 절대 온도, 그 다음에 V2는 나중 부피가 되고 T2는 나중 절대 온도예요. 자, 그러면 절대 온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고 있을까? 응. 어떻게 표현하지? 절대 온도는? 음, 절대 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라 그래서 단위가 K로 쓰는데 섭씨 온도하고 여기에 273을 더한 것이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음,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여기서 좀 배워볼까요? 자, T하고 V와의 관계는 자, 비례한다 그랬죠? 비례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요거를 P1, P2라고 해보자. 자, P1하고 P2 중에 누가 더 압력이 큰 압력이죠? 영원이요. P1? 아니지. 지난 시간에 부피와 압력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 함지를 반비례. 그러면 압력이 클수록 부피는? 작아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더 작은 게 P2잖아. 네, 그러면은 압력은 P2가 P1보다 높죠. 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거를 절대 온도분의 1로 주고 부피로 주면 반비례 관계가 이렇게 될 거야. 네, 여기에서도 P1, P2라고 할 때, 자, 똑같아요. 부피가 작은 것이 압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P2가 P1보다 더 크죠. 네, 자, 그 다음 또 그래프 하나는 이번에는 절대 온도와 V와 관계가 아니라 V분의 1로 줘도 반비례예요. 자,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올 때 P1하고 P2 중에 자, V가 작을수록 V분의 1은 크지. 네, 그러면 V가 작을수록 P1이 여기서는 P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T하고 T분의 V 값을 그리면은 역시 일정한 값이 돼요. 역시 P1, P2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럼 여기서도 역시
V가 작을수록 P분의 V도 작잖아. 그러면은 압력이 크다는 얘기죠. P2가 P1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해됐죠? 음, 자, 우리 생활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거죠.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거물에 담그면 넣으면 펴지죠. 음, 이런 것들이 바로 샤를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절대 온도와의 관계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만 섭씨 온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러면 섭씨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식을 아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에서 요거를 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V1은 0도씨의 부피라고 하고 V0로 놓을 거고 T1은 0도씨의 절대온도. 자 0도씨 절대온도는 몇 K죠? 273. 네 273이 되지. 그 다음에 V2는 T도씨의 부피라고 해서 VT로 표현해 볼 거고 그 다음에 T2는 T도씨의 절대 온도로 고쳐볼 거예요. 네. 그러면 273 플러스 T 이렇게 되지. 273 플러스 T. 자, 이 식을 저 식에 대입할 거예요. 자, 이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273분의 V0는 273 플러스 T분의 VT라는 식이 나와. 맞죠? 자, 요 식을 VT에 대한 식으로 풀어내 볼까요? VT에 대하여 정리.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VT는 자, V0 곱하기 273분의 요거 T를 273으로 나눈 값이죠. 네. 자, 요 값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봐봐. V0에 1 플러스 273분의 T로 표현되죠. 이해되니? 음, 자, 그러면 이 식이 주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야. 이 식이 주는 의미.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섭씨 온도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모든 기체 부피는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런 식이 나와요. 음, 증가한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절대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라 섭씨 온도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다음 같은 식이 나와 이렇게. 자, 요게 섭씨 온도 도씨가 되고 여기는 부피 그리고 여기가 0도씨 그 다음에 자 0도씨의 부피가 요게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보세요. 자, 요 T가
마이너스 273도면은 가로가 0이 되지. 맞아요? 응, 가로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 부피는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게 A가 있고, 요게 B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위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그래프의 해석을 해야 돼. 여기가 쭉 실선으로 되는 경우, 여기도 쭉 이렇게 실선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실선으로 있다가 점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실선만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불러. 근데 실선하고 점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실제기체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얘기인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자, 이 그래프가 A와 B는 같은 질량이라고 할 때, 자, 요거를 시훈이가 요거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자, 몰수는 누가 더 크니 A하고 B 중에? 뭘, 어? 에, A하고 B 중에 몰수. 에, 에, 어, A가 몰수가 더 크다. 왜? 부피, 자, 0도씨 부피가 더 크죠? 응,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클까? 자, 시훈아, 몰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월수, 월수, 이거 모르면 안 돼.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1몰 부피분의 자, 부피예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예요. 근데 화학2에서는 이 세 개의 식 중에 요게 가장 중요해. 이 식은 화학2가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식이거든. 알겠지? 응,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근데 위에 조건에서 봐봐. A와 B는 같은 질량이라고 할 때, 자, 몰수는 A가 B보다 컸잖아. 그러면 분자량은 A보다 B가 더 큰 거죠. 응, 즉, 몰수와 분자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샤를의 법칙을 섭씨 온도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따가 우리가 요 그래프의 실선하고 점선의 차이점을 이거를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를 비교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자, 응, 샤를의 법칙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응, 괜찮아요? 응,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이고 자,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고일-샤를의 법칙이에요. 연합의 법칙이라고도 불러. 두 개를 연합했거든.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그러면 어느 때 적용을 하는 거냐면 온도, 압력이 변할 때. 자, 온도와 압력이 변해 동시에. 그런데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그치?
샤렐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적용하는 법칙이었는데 보일-샤렐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해. 자, 이렇게 동시에 변할 때 기체 부피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보일-샤렐의 법칙의 의미는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요게 보일-샤렐 법칙의 의미예요. 그러면 연합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는 K. 자, 요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보일-샤렐의 법칙이야. 자, 요 두 개는 연합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기체에 관한 법칙 세 번째를 배운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법칙이 있어요. 기체에 관한 법칙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적용은 어느 때 적용하는 거냐면 온도, 압력이 이제 두 개가 일정할 때야.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와 몰수 관계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의미는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요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래서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요 식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의 의미예요. 자, 요게 네 번째 법칙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몇 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샤렐의 법칙 적용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자, 0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인 기체를 273도씨 1기압으로 하면 기체 부피는 얼마냐?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샤렐의 법칙이 적용되는 때예요. 자, 샤렐의 법칙의 적용은 압력이 일정할 때 1기압, 1기압으로 같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T1분의 V1은 T2분의 V2에 대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0도씨는 273이에요. 그때 부피가 10리터야. 그러면 273도씨는 546K죠. 그럴 때 요게 얼마냐? 그래서 X는 20리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샤렐의 법칙이 적용될 때. 자, 근데 보일-샤렐의 법칙이 적용될 때는 이렇게 되지. 위의 문제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인 기체를 273도씨 2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변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보일-샤렐의 법칙에 이 식에 집어넣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에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0도씨니까 273. 압력은 1기압일 때 부피는 10. 그 다음에 자 273은 546K이고 2기압에서 부피는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 똑같이 10리터. 자, 요게 바로 보일-샤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이해되니? 응. 시윤아, 혹시 너 지금 졸립냐? 아니, 오늘 몸 상태가 좀, 졸린 건 아니지? 네, 졸린 건 아니고 몸 상태 자체가, 아, 그래. 네, 자, 우선은 좀 힘들어도 좀 참고. 자, 우리가 그래서 보일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또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끌어낼 거거든. 자, 그래서 자, 기체 분자 운동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우리가 기체 분자를 따질 때 우리가 기체 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막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자, 기체 분자는 질량은 있어요. 자, 질량은 가지고 있지만 기체 분자 자체 부피는 무시할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자체 부피는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 분자 간의 분자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완전 탄성 충돌은 있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를 온도로 나타내면 2분의 3 k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EK는 운동 에너지. 자, M은 분자의 질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V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할까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자, 그 다음에 K는 이거는 볼지만 상수예요. 이 상수의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T가 절대 온도야. 자, 그러면 이 식이 주는 의미를 잘 살펴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가운데 식을 빼볼까요? 2K는 2분의 3KT라 그랬지?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모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같으면 모두 같다야. 자, 모든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같으면 모두 다 같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가 두 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두 배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요 식은 다 썼어. 맨 끝에 식. 자, 온도가 같을 때 모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온도가 같을 때
자, 분자량이 클수록 평균 속력은 작아져요. 자, 그래서 저 두 번째 식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V 제곱은 n분의 2k에 비례하죠? 응, 자, 그러면 요거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V는 루트 n분의 2k에 비례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의미는 그러므로 입자의 평균 속력은 자, 요거를 2k는 일정하니까 자, 요거를 옆에 식으로 풀어볼까요? 옆에 식으로 풀면은 V는 n분의 t죠,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자, 응, 그래서 평균 속력은 질량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제곱근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기체 분자의 운동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응, 앞으로 우리는 기체 분자의 운동은 이렇게 따지자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자, 어때? 어려운 거 있어요? 응, 괜찮아? 응, 응, 그러면 넘어가서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실제 기체, 여기가 이상기체.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체 질량은 실제 기체나 이상 기체. 실제 기체는 질량이 있지요? 응, 이상 기체는 질량이 없어. 없어요? 질량이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다루나? 응, 아니잖아. 이것도 질량은 있어요. 둘 다. 아까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기체는 질량은 있으나 분자 자체 부피가 없다라고 하자는 얘기잖아. 응, 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야. 분자 자체 부피야. 응, 자, 분자 자체 부피는 실제 기체는 있지만 이상 기체는 없는 것으로 하자야.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 변화를 보잔 말이지. 자, 실제 기체는 기체를 점점점 냉각하다 보면 뭐가 되지? 그렇지. 액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액체를 더 냉각하면 뭐가 돼? 그렇지. 고체가 돼. 상태 변화 얘네는 한다는 얘기지. 네, 근데 얘네는 이상기체는 안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에 자 이렇게 그렸던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73인데 점점점점점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지. 자, 이게 이상기체처럼 오다가 여기에서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여기에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액체가 될 때 어때? 부피가 왕창 줄어들어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체에 관한 법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상태 변화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이너스 273도씨의 상태. 자, 마이너스 273도씨가 우리가 절대 0K라고 부르거든. 자, 그때 여기에서는 실제 기체는 고체로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상 기체는 상태 변화를 안 하니까 얘는 여전히 기체로 존재하겠지? 네.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마이너스 273도씨의 기체 부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피와 여기 말하는 부피는 서로 다른 거야. 그치? 저 위에는 기체 자체 부피고 밑에서는 기체 분자가 운동할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고체로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고체 부피만큼이 지금 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고체 부피 안에서 진동 운동만 할 수 있어. 근데 이상 기체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상태 변화를 자, 이렇게 따졌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부피가 0이 돼버렸죠? 그치? 자, 그러면 시연아, 이 마이너스 273도에서 기체 부피가 0이라는 뜻은 뭘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얘는. 자,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체 부피라는 것은 기체 분자가 운동할 공간의 크기인데 운동을 멈췄으니까 부피 자체가 없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분자 간의 인력, 반발력, 분자 간의 작용력. 자, 분자 간의 작용력이라는 것은 인력이나 반발력이야. 여기는 분자 간의 작용력이 있다야. 근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작용력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도 작용하지 않고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아. 알겠지? 그 네. 다음에 기체에 관한 법칙. 자, 기체에 관한 법칙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실제 기체에서는 대략 적용이 돼요. 대략 적용이 되는데 이상기체는 완벽히 적용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야. 자, 그럼 여기서 시훈아, 자, 네. 오늘 좀 몸이 힘든가 보다. 음, 어,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음, 괜찮겠어? 음, 어, 자, 조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거 화학투는 처음부터 계산하는 문제가 많고,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유도되는지 봐봐. 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자. 자,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에 대하여 풀어볼 거예요. 음,
자, 기체 일몰은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일몰은 몇 리터지? 1리터, 어? 1리터. 아, 똑바로 얘기해봐. 목소리가 나가서 그러니까 몇 리터? 1리터, 10, 자,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일몰은 몇 리터라고요? 10, 22.3. 어, 이게 일몰이야, 이게. 일몰의 부피. 응, 시훈아, 지금 화학원에서 제대로 조금 뒤쪽 부분까지 다 안 배웠었다 그랬지? 응, 이거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기체 1몰이 몇 리터냐?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응, 잘 봐봐. 이 1몰에 대하여 자, 어떤 식을 넣을 거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 응, 적용할 거예요. 자, 잘 봐. 그래서 응,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T분의 PV에다 집어넣을 거야. T가 몇 도씨야? 0도씨지? 그쵸? 그러면 절대 응. 온도는 몇 K야? 200, 마이너스 270. 아니지. 273K지. 응, 0도씨는 273K. 자, P는 몇 기압이라 그랬어? 1기압. 여기야, 응, 자, V는 1기압이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몇 리터라 그랬어, 아까? 22.4, 네, 22.4리터. 자, 요 값을 계산했더니 0.082 기압 리터 퍼 K라는 식이 나와. 응,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야? 0.082? 응, 요거를 기체상수 R이라고 쓸 거예요. R. 응, 기체상수라고 읽어. 응. 알겠니? 네, 이게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적용을 해볼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2몰에 대하여 자, 위에 식에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T는 역시 273K, 그 다음에 P는 1기압, 부피는 2몰이니까 44.8리터죠. 맞니? 응, 그러면 얘는 몇 R이야? 2R이지, 2R. 응, 그래, 2R이야. 그러면 세 번째 봐. 자, 여기에서 T, TK 절대 온도예요. TK. 그 응, 다음에 P 기압, 기체 N몰에 대하여 식을 만들어 볼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P 곱하기 V는 NR이지요. 응. 그래, 이 식이 나왔잖아. 그래서 요 식이. 자, 지금 요 식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저 식을 왼쪽으로 또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저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지. 자, PV는 NRT 값이 나오니? 맞아? 응, 네, 요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응, 자, 이상기체 방정식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이야. 화학투에서는 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저 식에서 주는 의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이 식에서는 요 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PV는
몰수는 아까 뭘로 나눈다 그랬죠?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몰수가 22.4. 아니지. 자, 시윤아, 이거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몰수는 제일 먼저 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이게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음, 자, 그러면 몰수는 자, MW 분의 WRT로 고칠 수 있어요. 음, 자, 여기에서 MW는 분자량, 그 다음에 W는 기체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맞니? 음, 자, 기체 분자량 MW는 어떻게 구해져? 음, 어? 음, PV분의 그건, WRT인가요? 음, 이 식을 이용하면 기체 분자량을 구하는 식이 돼. 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또 우리 이 중에 밀도는 뭐분의 뭐지? 밀도? 우리가 보통 밀도는 D라고 표현을 하는데 density라고 해가지고 밀도는 뭐분의 뭐야?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죠. 음,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빼내봐. 자, V분의 W를 빼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밀도는 음, RT분의 RT분의, PMW인가요? 네, 그치? 음, 이게 바로 밀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기도 하단 말이야.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여기에서 보일의 법칙 찾을 수 있니? 자, 보일의 법칙. 음, 자, 보일의 법칙은 P와 V는 반비례죠. 네, 그래서 PV는 K가 보일의 법칙이잖아.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이거 봐. PV는 nRT에서, 자, 온도가 일정할 때, 1몰, 기체 상수, 다 이거 상수야, 상수, 오른쪽 상수. 음, 그러니까 PV는 상수로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잖아. 네,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뭐야? 음, 뭐가 일정할 때니? 압력이 일정할 일정할 때. 때, 그러면 자, 이 PV는 nRT에서 음, V 남기고 P 이쪽으로 넘기고 T 일로 넘겨봐. 그러면 T분의 V는 P분의 nR이지요. 음, 이거 상수잖아, 상수. 네, 그래, 이런 게 정확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야. 자,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분자량을 구하는 이런 식이 나왔다. 밀도를 구하는 식도 나왔다. 그 다음에 보일샤를의 법칙도 나오죠. 음, 보일샤를의 법칙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T분의 PV는 K 이렇게 표현되잖아. 네,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나와요, 여기서.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V는 N에 비례한다. 맞잖아. PV는 nRT에서. 자, 요거 상수. 자, 요거 다 상수. 그러면 V하고 N은 비례지요? 음,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그대로 적용이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시우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이런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법칙들이 다 여기서 정리가 됐다는 뜻이지. 음, 이해됐니? 음, 자, 그러면 이제 기체에 관한 법칙이 또 뭐가 나오는지, 자, 요거 지우고 다 지울 거야. 자, 무슨 법칙이 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 있어요. 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또 잘 나와. 음,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어요. 기체의 부분압력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체 기체 압력 요놈은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총합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이 식을 굉장히 쉽게 표현해 줄 거야. 시윤아, 지금 이것만 알면 돼. 책에, 복잡하게 식들 막 나온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은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총합인데,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그 기체의 부분 압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잘 보자. 각 기체의 부분합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압력에다가 곱하기 성분 기체의 몰 분율. 자, 요걸 곱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몰 분율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성분 기체의 몰수예요. 자, 이게 다야.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이런 공식을 쓰게 된다. P1, V1 더하기 P2, V2, 이놈은 PV다. 자, 요 식을, 자, 앞으로는 요 식을 쓰게 될 거야, 요 식. 기체 부분압력 법칙에서는 요 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풀어줄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런 상자가 있어요. 자, 시훈아, 음, 읽보자. 자, 헬륨은 4g이 들어있고요. 음, N2는 14g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H2는 3g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 아르곤은 80g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 전체 압력이, 그리고 전체 압력은 식기압이야. 자, 그랬을 때, 시훈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각 성분 기체들의 부분 압력 구할 수 있니? 음, 음, 구할 수 있어? 음, 그럼 한번 구해봐봐.
자, 여기에 네 개의 기체가 들어있어요. 네 개.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원자량을 알려줄게. 원자량. 자, 수소는 1, 헬륨은 4, 질소는 14, 아르곤은 40. 이게 원자량이야. 이거 가지고 풀어봐봐. 각 성분 기체 부분 압력. 구해줘요? 잠시만요. 얼쑥까지 보였어요. 이거 몰분 율을 못 구하겠어요. 성분기체 몰수. 성분 기체 몰 분율을 못 구하겠어?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이 푸는 방법을 꼭 익혀야 돼. 음. 자, 그러면 보자. 헬륨의 몰수.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분자량 보내질량. 그래,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4분의 4니까 얘는 1몰이 들어있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H2는 자, 분자량이 얼마야? 2, 2. 그 다음에 질량은 3. 1.5몰이죠. 네. 자, 그 다음에 N2의 몰수는 N2가 2. 28분의 28분의 4, 50, 14. 14, 28, 그러면은 14. 네. 0.5몰이죠. 네. 그 다음에 아르곤은 아르골이, 40분의 80이니까 2몰이잖아. 네. 그러면 전체 몰수는 얼마야? 1, 1.5, 0.5, 2 다 더한 게 전체 몰수잖아. 네. 그리고 성분 몰수는 1몰, 1.5몰, 0.5몰, 2몰이야. 네. 그러면 자, 부분 압력 구할 테니까 봐봐. 자, 헬륨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1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얘는 이기압을 나타내요. 이 속에서.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수소의 부분 압력은 또 어떻게 돼? H2는 10
곱하기 5분의 1.5잖아. 네. 그러면 3기압을 나타내네, 얘는. 그 다음에 질소의 부분 압력은 10 곱하기 5분의 0.5. 얘는 1기압이네요. 네. 그 다음에 아르곤은 예. P아르곤. 네. 아르곤은 10 곱하기 오, 5분, 네. 5분의 2죠? 네. 4기압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거 다 더하면 몇 기압이야? 실기업이요.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 10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네. 구하는, 요걸로 구한 거야. 요거 선생님이 요걸로 구한 거야. 네. 그래, 이거를 알으란 말이야. 전체 압력은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총합인데 그 기체들의 압력을 부분합이라 하고 그 성분 기체 부분합은 전체 압력의 성분 기체 몰분율. 몰분율이 뭐냐라는 거지. 몰분율은 전체 네. 몰수분의 성분 기체 몰수다. 네.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 문제로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푼 거고, 이제 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또. 자, 요거 지우고, 네. 얘를 이렇게 들어볼 거야, 예. 네. 자, A, B, C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 이런 상자에다가 이런 구슬에 콕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콕이 1번이 있고 여기에 콕이 2번이 있고 여기 콕이 3번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A 기체, B 기체, C 기체가 있거든.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가는 관으로 연결된 거야. A 기체는 일기압 3리터가 있고요. 일기압 3리터. 3리터. B는 이기압 2리터고요. C는 네. 이기압 3리터라고 해볼게. 3리터? 아, 요것도 1기압 2리터라고 해볼게. 1기압. 자, 1기압 2리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시훈아 이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네. 거기에서도 무조건 나올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문제 1번이 이렇게 나왔어. A, B, C 몰수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네. 어? 월스비어. 몰수 B. 어, 월스와. 바로 생각이 안 나지? 네. 자, 이거 봐봐. PV는 NRT라 그랬지? 네. 자, 여기에서 자, 이거 봐. 온도가 일정해. 네. R은 상수야. 그러면 PV는 뭐에 비례해? N. 그래, PV가 몰수에 비례하잖아. 네. 그러면 결국은 PV 값이 몰수다 이런 얘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 PV가 몰수니까 A는 1 곱하기 3대 어, 2 곱하기 2대 이제 1 곱하기 일곱 개. 2는 3대 4대 2 이게 몰수비야. 예. 자,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자, 어,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콕을 1, 2, 3을 모두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용기의 전체 압력은 용기 내 압력은 몇 기압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 풀 수 있을까? 전체 기압이요? 이 콕으로 연결된 거 콕을 다 열어. 그러면 막 네. 섞이겠지. 네.
기체들이 막 섞였을 때 이 용기의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냐 이런 얘기야. 응. 자, 그게 아까 선생님이 식으로 알려준 이 식을 풀어라 라고 했잖아. P1V1 더하기 P2V2 더하기 땡땡땡은 PV다. EV. 네. 이 식을 이용해야 돼. 이런 문제는 모두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러면 봐봐. 자,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는 P 곱하기 3리터, 2리터, 2리터 전체 부피는 변해 안 변해? 화면에요. 안 변하니까 몇 리터야? 7. 그렇지, 7. 이렇게 푸는 거지. 응.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냐면 7분의 자, 저거 다 더하면 얼마냐? 4, 9. 4, 9죠? 네. 7분의 9기압이 되는 거예요. 전체 압력이. 어, 이해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 자, A, B, C의 각각의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B, C 기체의 부분합은 얼마냐? 자, 이걸 가지고 풀어야지. 부분합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전체 압력에다가 성분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하라 그랬지? 네, 몰 분율은 뭐야? 전체 몰수분의 성분 기체 몰수지? 네, 그래, 그러면 PA를 먼저 구하자. PA는 전체 압력이 7분의 9기압이죠? 네. 자, 전체 몰수가 얼마야? 전체 월서, 월체 월수가 전체 9, 몰수? 9, 우리 1번에서 구했잖아. 1번 ABC의 몰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4대 2. 그게 전체 몰수 아니야? 3대 4, 2가? 네, 그러면 전체 몰수는 9잖아, 9. 네. 그 중에 A의 몰수가 얼마야? A가 3이요. 그래, 3이잖아. 그러면 얘는 7분의 네, 3기압을 나타내요. 네, 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PB는 7분의 9 곱하기 9분의 4잖아. 그래서 7분의 4기압을 나타내겠지. 네. 그 다음에 PC는 7분의 7분의 9에다가 9, 9분의 2를 곱하니까 7분의 7분의 2기압이 2. 나타나지. 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이거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지? 네,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자,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서로 반응하는 기체로 예를 들어줄 거예요. 네, 이 NO 기체가 O2 기체하고 이 NO2 기체에서 여기는 NO 기체, 여기는 O2 기체, 그리고 여기에 콕 1, 그리고 여기는 이기압, 이기압 3, 얼마로 할까? 3리터. 그 다음에 얘는 1기압 2리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자, 콕 2를 열고, 모두 반응이 네, 완결된 후, 용기 내 전체 압력과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봐봐. 네, 자, 이 NO 기체 상태를 빼자. O2 기체가 반응해서 이 NO2 기체를 만들죠. 네, 자, 얘네들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1대2요. 2대 1대 2로 반응하지. 네, 이게 반응하는 비율이야. 반응하는 비. 자, 개수비는 바로 뭐와 같은 거야? 몰수비와 같아요. 어, 알겠니? 네, 자, 몰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2대 1대2. 그래, 2대 1대 2. 그치? 네, 자, 그러면 봐봐. PV는 아까 몰수라 그랬니? 네, PV가 몰수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몰이 있는 거와 같지? 네,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2몰이 있는 거와 같죠? 이게 처음이야. 처음 몰수. 네, 근데 반응하는 몰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2대 1대2. 자, 얘가 2몰이 없어지면 얘는 4몰이 없어져야 되니? 네, 그러면 얘는 4몰이 생기니? 네, 그러면 반응 후에 보면은 얘가 2몰이 남고 얘는 4몰이 생겼지? 네, 이게 PV 값이야. 자, 네, 반응 후 PV는 2하고 4지요. 네, 그러면 반응 후 총 몰수는 몇 몰이야? 반응 후 PV는 6몰. 6이죠, 6. 네,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요거 2리터하고 3리터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 현실 자, 저 용기 변해 안 변해 부피? 안 변해요. 안 변해. 3리터하고 2리터 콕을 열었어. 전체 부피 얼마야? 5리터요. 그래, 그러면은 PV가 6이니까 6은 P 곱하기 V5 아니야? 응, 자, 우리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P1 V1 더하기 P2 V2 더하기 땡땡땡은 PV라 그랬죠? 네, 자, P1 V1이 얼마야? 이게 2지. 네, 그 다음에 P2 V2는 요건 4지요. 네, 더하면 얼마야? 6. 6은 그래서 6은 P 곱하기 V는 5잖아. 네, 그러므로 P는 전체 압력은 얼마야? 전체 압력은 예. 6, 5분의 6기압 5분의 6. 아니야? 예, 그치? 5분의 6기압이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떤 기체하고 어떤 기체가 존재해? 반응 후에 보면은 에노라운트. NO가 있고 NO2가 있잖아. 예, 여기 봐, NO2가 있잖아. 그러면 PNO 기체는 5분의 6기압 곱하기 몰 분율은 얼마야? 네. 2분의 1. 2대 몰 1이요. 분율은 어, 전체 몰수분의 성분 기체 몰수 4몰, 2몰이 있으면 전체 몰수는 6, 6몰. 그리고 2. 성분 기체는 2몰. 그러면 5분의 2몰, 5분의 2기압이 네, 되지. 예. 그 다음에 PNO2는 어떻게 돼? 5분의 6 5분의 6 곱하기 곱하기 6분의 4. 6분의 4는 5분의 5분의 4기요. 4기압.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예. 이게 서로 반응하는 기체에서 푸는 문제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어야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을 배울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걸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상기체는 모든 기체에 관한 법칙이 딱딱 다 완벽하게 들어맞아. 근데 실제 기체는 대략 적용이 돼. 그러니까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처럼 아주 적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자, 네.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요게 nRT분의 PV 값이 요게 1이야. 요게 이상기체예요. 그 네. 다음에 여기가 온도 T에 대해서 그래프야. 네. 그랬더니, 자, 봐봐. 자, 요게 수소기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산화탄소라고 해보자. CO2. 자, 저 그래프를 보면, 누가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니? 어? 더 가깝게 이동하는. 이게 1이 이상기체라니까 PV는 nRT 봐봐. 네. PV는 nRT 이거였는데 이걸 양쪽으로 넘겨. nRT분의 PV는 1이지 않아? 1? 네. 그래, 이 1이 이상기체란 말이야. 요 그래프에서 이게 이상기체. 네. 근데 이상기체에서 지금 벗어났지. 여기 봐봐. 네. H2하고 CO2는 여기서 벗어났잖아. 1에서 벗어났지. 네. 근데도 누가 더 가깝냔 말이야. 저기에서 H2하고 CO2 H2, 중에. H2. H2가 더 가깝죠. 예. 그러면 또 가까운 조건은 뭐야? T가 높을수록 더 T, 가깝잖아. 이상기체 가까워지잖아. 네. 그래. 그 조건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봐봐. 자, 요 그래프도 nRT분의 PV 값에서 요게 P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H2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CO2거든. 자, 이 두 그래프를 배워서 네.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비교했을 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다 써줄까 바로 실,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네. 조건은 첫 번째 H2하고 CO2 중에 H2가 더 가까워. 분자량이 작을수록 가깝다. 자, 분자량이 작을수록 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가까워요. 높을수록 가깝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 압력은 낮을수록이지. 네. 그래 압력은 낮을수록 가깝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게 하려면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고 분자량이 작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음. 이해됐죠?